한 장의 편지가 세대를 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사랑이 남긴 약속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도 아직도 누군가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유를 향한 길, 그 끝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두만강. 준호는 낡은 군화를 신은 채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과 희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의 고향은 북녘 땅, 굶주림과 억압만이 가득한 곳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준호는 굳게 다짐했다. 그는 자유를 찾아, 더 나은 삶을 찾아 탈북을 결심했다. 두만강은 그에게 희망이자 절망이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건너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준호는 얼어붙은 강물 위로 한 걸음씩 내딛었다. 칼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고 발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다.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준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을 냈다. 그는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낙원이 아니었다.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북송되어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다. 준호는 숨어다니며 힘겹게 살아갔다. 그는 농장에서 일하며 푼돈을 벌었고 굶주림을 참아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언젠가는 꼭 자유를 찾을 거야. 준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브로커를 통해 마련한 돈을 전달하고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했다. 그는 밀림을 헤치고 검문소를 피하며 목숨을 걸고 이동했다. 마침내 준호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그는 자유를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준호는 남한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민들을 돕는 일도 했다. 준호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눈물의 강을 건너 자유와 희망을 찾았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도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북한 함경북도 산골짜기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하얗게 덮인 눈밭 아래 사람들은 배고픔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10살 소년 준호는 그날도 낡은 솜니불 속에서 깨어났다. 벽에 걸린 달력은 2002년 1월. 하지만 시간의 의미는 이미 그들에겐 사치였다. 엄마 오늘은 밥 있어요. 소년의 물음에 어머니는 말없이 불 꺼진 아궁이만 바라봤다. 냄비 안엔 지난밤에 끓인 옥수수가루 죽이 말라붙어 있었다.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또 멀리 가셨나요?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오실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 조금만이 얼마나 멀고 위험한 길인지. 그날 밤 아버지는 낡은 군용 외투를 꺼내 입었다.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작은 손전등, 그리고 아이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먹을 걸 구해올게. 아내는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여보, 꼭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올 거야. 꼭 돌아올게. 두만강으로 향하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고 발밑에 눈은 사각사각 울부짖었다. 달빛조차 숨은 그날 밤
그는 한 발 한 발 얼어붙은 강 위를 건넜다. 뚝.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뒤에서는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손에 쥔 보따리를 꼭 안고 눈발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는 살아서 중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그곳도 자유는 아니었다. 공안이 조선족 잡으러 다닌다더라. 조심하라. 한마디만 잘못해도 다시 끌려간다. 그는 이름을 버리고 낯선 이름을 얻었다. 리강수, 그가 새로 얻은 이름이었다. 낯선 농촌 마을에서 그는 벽돌 공장 일꾼으로 일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가루먼지와 땀에 젖은 채로 하루를 버텼다. 저녁이 되면 그는 언제나 강가로 나가 앉았다. 손에는 아이의 사진, 눈앞에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북녘의 산. 준호야, 아버지가 조금만 더 벌면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삼 년 후 그는 돈을 모았다. 그리고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마지막 탈출 계획을 세웠다. 함경북도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아내와 아들은 무사하오. 이제 그들을 중국으로 데려와 주시오. 하지만 그건 덫이었다. 북한 보위부가 브로커를 가장해 함정을 판 것이었다. 그가 약속 장소로 나갔을 때 이미 주변은 포위되어 있었다. 준호 아버지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작정 앞만 보고 뛰었다. 멈춰. 도망치면 쏜다. 총성이 어둠 속을 갈랐다. 그는 온몸으로 달렸다. 두만강 언덕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그가 강물가에 닿았을 때 달빛이 잠시 구름 사이로 비쳤다. 눈이 내리고 물 위에는 얇은 얼음이 깔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위에 글씨를 적었다. 준호야, 아버지가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다음 생엔 꼭 너희 곁에서 살고 싶다.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그는 눈 덮인 강 위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두만강가에서 낡은 외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젖은 종이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다. 준호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왜 나만 두고 가셨어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 말을 잃었다. 밤마다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당신 거기 있죠? 준호는 잘 자라요. 시간이 흘러 준호는 20살의 청년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늘 품고 다녔다. 어릴 때의 그 약속, 아버지가 못 간다면 내가 대신 가겠다. 결국 그는 탈출을 결심했다. 어머니와 함께 다시 두만강으로 향했다. 눈 덮인 강 위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다. 아버지, 저 이제 가요. 군인들의 손전등 불빛이 강 건너에서 흔들렸다. 숨이 멎을 듯한 공포 속에서 그들은 얼음 위를 뛰었다. 그 순간 총성이 또 한 번 울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눈발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끝까지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국경 넘어 중국 땅을 밟았다.
그들은 여러 나라를 거쳐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비행기 한 대, 그것이 남한으로 가는 길이었다. 준호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내보았다. 글씨는 거의 지워졌지만 그 안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갑니다. 당신이 꿈꾸던 그 나라로. 며칠 후 남한행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문 밖으로 하늘이 펼쳐지고 그는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준호와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 속엔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 이 바람 당신도 느끼고 계신가요? 그들은 남한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했고 준호는 공부를 시작했다. 밤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꺼내 읽었다. 다음 생엔 꼭 너희 곁에서 살고 싶다. 준호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눈을 감고 다짐했다. 아버지, 이번 생은 제가 대신 살아드릴게요. 그로부터 15년이 흘렀다. 준호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자신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낡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날 한 탈북민 노인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눈가에 깊은 주름,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 들고 있었다. 이거 오래전에 두만강 근처에서 주운 거요. 혹시 당신이 찾는 사람 것 아닐까요? 봉투 안에는 낯익은 필체의 편지와 색이 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 정말 당신이었군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의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었다. 이제 됐어요, 아버지. 당신의 편지, 이제 세상에 전할게요. 한 장의 편지가 세대를 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사랑이 남긴 약속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도 아직도 누군가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유를 향한 길, 그 끝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랑. 그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계속 쓰이고 있을 것입니다.